수첩도 우리 생활 속에서 꼭 우리가 짚어봐야 될 교육 문제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이번 달에 들어서면서 전문대 유턴 입학에 관한 기사들이 계속 등장을 했던 겁니다. 전문대 유턴 입학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졸업한 뒤에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겁니다. 제목 보면 이런 제목도 있어요. 어떤 거요? 서울대 졸업생도 유학생도 다시 전문대로 뭐 이런 제목도 있는데 올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7,400명입니다. 7,400명이요? 예, 지난해보다 21% 늘었습니다. 예. 물론 이걸 다 등록해서 학교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합격한 다음에 뭐 다시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입학 등록률도 훨씬 늘었고 전공을 보니까 전문대로 왜 가나 했더니 간호학이 가장 많군요. 간호를 예, 그다음 보건계열, 응용예술. 예. 아이고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는 216.5대 1이었어요. 잠깐만요. 216.5대 1? 예. 이야. 동아방송예술대 성악전공도 140대 1. 엄청났습니다. 그래요. 전문대로 유턴하는 지원자가 늘고 있다. 오늘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전문대 교육협의회가 내놓은 분석을 보면 전문대학이 NSC를 도입했습니다. NCS를. NCS라고 하는 거는 국가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소양 같은 내용을 부문별로 수준별로 다 체계화해서 시스템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무 능력을 키워주겠다? 예, 그래서 그게 전문대에서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산업 현장 실습을 좀 강화했고요. 예. 결국 취업과 관련되어서 전문대로 가는 사람이 많아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문대의 목적이 그거기도 하고. 그렇죠. 예. 전문대로 학생들이 이렇게 다시 몰려간다면 전문대가 그 사람들을 받아내서 정말 잘 키워내야 될 텐데. 그렇죠. 전문대가 그 정도 이제 어떤 여력이 되는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없습니까? 과제도 있죠. 사회와 산업체가 그때그때 요구하는 걸 딱딱 맞춰줘야 전문대도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육시설, 또 교수 인력, 가르치는 인력도 확보가 돼야 되고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기업 공장에 보내서 실무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산학 협동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실습도 기술 발전에 맞춰갖고 계속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투자도 많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아직 전문대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대에 더 국가적으로 지원도 하고 투자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능력과 실무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면 이 학력에 의한 차별 이런 것도 좀 줄어들고요. 평등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100살이 되도록 삶을 꾸려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앞으로는. 예. 그러니까 대학 한번 20대에 한번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전문대도 가고 평생 교육원도 가고 끊임없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운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등 교육도 필요하지만 고등 직업 교육도 함께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돈 없이면 사실 안 됩니다. 관련 법이나 제도도 바꿔줘야 되고 예. 교육 재정 중에 중고등 직업교육에는 얼마를 더 줘야 되는가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대선 주자들이 교육 공약을 내놓은 거 보면 일반 교육에 대해서는 되게 진지해요. 대학 입시, 공교육 정상화, 지방대 육성, 맞아요. 사학, 비리, 척결 뭐 등등 있지만 직업교육, 전문대 고등직업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예. 4차 산업혁명 최일선에 지금 전문대가 놓여 있는데 옛날 거 내놓으면서 제목하고 그냥 서문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말만 바꿔놓고 그대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고등직업교육, 전문대 교육에 대해서 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그래도 가장 획기적으로 내놨어요. 그렇습니까? 예, 직업고를 확대하겠다. 전체 고교의 지금 한 19% 정도? 이걸 갖다 50%까지 확 늘리겠다. 그 직업 고교라고 하죠. 특성화 고교가 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를 양성하는 곳이 되어야만 하느냐. 제대로 대우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것도 또 정의당의 입장입니다만은 녹색당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공부할 사람은 공부만 하고 기술할 사람은 기술만 해서 직업 빨리 가지라는 얘기냐. 교육을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아하.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게 필요하냐면 공부하다 기술 배우고 기술 배우다 공부할 수 있고 실업교육 갔다가 인문교육 갔다 인문교육 배우다 아니구나 실업으로 가야겠다. 이게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고 이게 통합교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인문계에서도 직업교육의 기반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큰 틀에서의 통합적인 직업과 인문교육을 함께 그리고 직업교육을 받되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는 제도까지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이 있는데 어느 것이 클래스가 더 높다 이게 아니고 일반고와 특성고도 마찬가지고요. 네. 원하는 학생은 이 대학에 가서 배우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 저쪽 대학 가서 다시 직업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껏 오고 가되 차별받지 않는 시스템.
근데 이 시스템을 당장 만들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나가면 5년 안에는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고 10년 안에는 이 정도 바뀌고 이런 큰 로드맵을 내놔야 됩니다. 아무튼 이것도 다시 해오십시오. 들으면서요, 저는 참 이상적인 얘기인데 네. 우리 현실에서 참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신다. 왜냐하면 클래스를 허물자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대학에서 내가 A대학 입학했어도 B대학에 막 가기도 하고 B대학에서 C대학 가기도 하고 막 허물자. 과연 이게 우리 현실에서 될 건가? 줄을 똑바로 세워놓고 1등부터 100등까지 대학들이 쫙 매겨놓고 모두 다 높은 순위를 가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그게 옳은 시스템이냐 아니면 이쪽으로 갈 거냐를 빨리 결정을 해라. 예, 당연히 옳은 건 그 이상적인 거죠. 그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렵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장벽들이 있으니까 이 장벽들을 사회 다른 분야들과 협력해서 어떻게 허물어 갈지를 로드맵을 내놔봐라. 이게 이제 큰 그림인 거죠. 그러네요. 그 안에서 사학비리 척결이든 공교육 정상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나가야 되는 건데 아직은 큰 그림은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교육 얘기 오늘 잠깐 해봤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잘 지적해 주셨어요. 변상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